저희가 저번에 전북현대 감독 벤투 감독 이야기 했잖아요. 했었죠. 반응이 뜨거웠어요. 벤투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되는 벤투 효과. 근데 새로운 썰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어제 밤이었죠. 5월 23일 밤에 그 튀르키예 한 구단에서 감독을 맡고 있었던 피를로, 레전드잖아요. 안드레아 피를로. 예, 피를로가 그 튀르키예 슈페르리가 파티흐 카라귀므리크란 팀을 맡고 다시 있었는데 해보세요. 터키 슈페르리가 파티흐 카라귀므리크 라는 팀을 맡고 있었는데 사실상 경질이죠. 1년 만에 경질됐습니다. 안드레아 피를로는 감독으로서는 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그 감독 생활을 제대로 시작한 게 2020년 8월이에요. 성인 팀을 제대로 맡은 게 유벤투스 U23 맡다가 이제 성인 팀으로 올라와서 지휘를 했었는데 아직 감독 경험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죠. 예. 지금 판단하기 이르다. 예, 지금 판단하기 이른데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전북현대 새 감독 후보군으로 계속해서 피를로의 이름이 나와요. 왜 나오는 거예요? 박지성하고 인연이 있거든요. 테크니컬 디렉터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박지성이 안드레아 피를로를 데려올 것이다? 이런 건가요? 그 우선은 계속해서 좀 다양한 후보군들이 나오잖아요. 뭐 벤투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벤투뿐만 아니고 뭐 피를로라든가 네덜란드 축구의 정말 전설 중의 전설인 필립 코크, 뭐 리트 반니스텔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외국인 감독을 데리고 올 때 협상 방식이 이랬어요. 어떻게 됐죠? 1대1로 접촉하기가 한국에선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에이전트를 항상 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게 또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한국 에이전트가 있고 외국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에이전트를 통해서 외국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취해서 이 외국 에이전트가 감독한테 연락하는 이렇게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박지성이 누굽니까? 레전드. 레전드예요. 레전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레전드입니다. 박지성이라서 가능하다? 박지성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거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현실적으로만 보면 솔직히 대단히 어려운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지성이기 때문에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가능하고 협상 이야기도 하고 그 감독 선임을 타진할 수 있다는 거지.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아시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K리그는 더 냉정하게 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나 일본 J리그 같은 데 비해서 돈이 도는 리그가 아니거든요. 이게 K리그에 오려면 동기부여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과거에 그 동아시아 지역의 슈퍼리그 중국에서 돈이 한창 엄청난 돈들이 돌았었잖아요. 네. 그때 외국인 선수들이 K리그로 왔던 가장 큰 이유가 K리그에서 잘해서 거의 3-4배의 연봉을 벌 수 있는 중국으로 가자 이게 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임드 있는 외국인들도 오고 외국인 선수들 동기부여가 대단했었거든요. 지금은 중국 슈퍼리그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도 찾기도 어렵고. 그럼 전북현대에서 연봉으로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최소 우선은 10억은 그냥 넘고 10억. 13억에서 15억 사이 일단 그 100만 정도로 달러는 잡고 있는 그러면 것 같아요. 넘겠네요. 네, 100만 달러로 잡고 있는데 뭐 최대의 뭐 축구계 다양한 분들이 얘기하는데 뭐 최대 뭐 30억 이상도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 투자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 정도까지 투자할 가능성 높지 않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피를로 썰도 이 썰로 끝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피를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피를로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에 박지성이 피를로를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잘 막아서 대단히 큰 이슈가 됐었죠. 그러한 여러 가지 인연들 때문에 이름이 튀어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저는 피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축구계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앞서서 반니랑 코쿠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것도 어렵다? 어렵다기보다는 만났을 거다. 만났을 거다. 왜냐하면은 반니스텔로이나 필립 코크 같은 경우는 같은 팀에서 뛴 경험이 있고 인연이 깊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니 같은 경우는 피를로가 자를 때 반니도 감독직에서 경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동하는데 제약이 없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알아봐야 될 게 네. 감독의 계약이라는 게
대단히 복잡해요. 감독의 계약도. 좀 설명을 만약에- 해주시죠. 만약에 뭐 내가 황소희 아나운서랑 1년 계약을 했어. 네. 근데 그 전에 뭐 계약 뭐 해지를 했어. 경질을 시켰어. 그러면은 그 경질을 당했을 때 잔여 기간에 급여를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계약서에 옵션 같은 걸로 중간에 뭐 이렇게 잘 맞지가 않아서 헤어졌을 때 뭐 몇 개월, 뭐 최대 몇 년 동안은 새 일을 구하지 못한다. 만약 그 안에 새 직장을 구했을 시에는 위약금을 오히려 감독 쪽에서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물론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계약 기간에 대한 변수들 그리고 과연 코쿠나 반니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감독으로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 코쿠는 좀 더 경력이 있긴 하지만 그런 단계라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시아로 돌아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모험이에요. 모험이다. 왜냐하면은 보통은 아시아로 돌아온다는 거는 말년인 감독들이 많이들 오잖아요. 네. 벤투처럼 뭐 중국으로 왔다가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고 좋은 성과를 내고 뭐 유럽 다시 복귀를 타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벤투도 16강에 갔는데 유럽 복귀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들을 좀 짚어봐야 된다.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돈 중요합니다. 돈 중요한데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는 사실 그걸 거예요. 어떤 거죠? 전북현대에서 잘하면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추천해주겠다. 전 이게 그 모구단 관계자를 취재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당근은 국가대표팀 감독이다. 근데 사실 지금 이것도 뭐 박지성 디렉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더러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당근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 기대하는 건 좋지만 기대가 크면 항상 실망도 큰 법이다. 끝인가요? 끝입니다.